네. 자, 이창호 매니저입니다. 자, 연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미국 증시는 현물 시장이 좋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물 시장이 상당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대표적인 빅테크주들, 뭐 엔비디아나 애플, 그리고 또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갖다 붙여서 급락시킨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FOMC 회의를 지금 하루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금리 동결 정도로 지금 시장은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 나오면 이제 시장에 뭐 큰 충격이나 뭐 타격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말이 안 되고, 금리 동결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금리 혹시라도 인하해주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FOMC 지금 회의도 그 결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코스피 코스닥은 한번 지수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면은 현재 코스닥은 마이너스 0.55%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플러스 0.31%로 사실 뭐 이렇게 방향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조금 올라오는 이유는 지금 그 빅테크주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등 그 빅테크 회사들의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커플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형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다. 하지만 개별주들은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은 뭐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마이너스 0.57%인데 지금 이제 빅 이벤트가 두 개예요.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지금 이제 FOMC 회의 결과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멘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관세 이슈를 제외하고 5월 8일에서 5월 9일 날 이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벤트를 내가 발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이 뭐 계속 요즘에 관세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워낙 그 이슈가 되다 보니까 또 그럼 관세 아니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아예 처음부터 관세는 아니다, 관세 아니고 다른 걸로 시장에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멘트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2일에서 3일 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는 어떤 건지 모르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뭐 어떤 그 중동 이슈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 정도 발표한다고 해서 미국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좋을 만한 그런 그 빅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큰 거지만 시장을 좀 크게 반전시킬 만한 뭐 그런 굉장한 걸 발표한다고 지금 어느 정도 멘트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에 상응하는 거를 발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요 두 개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두 개 다 발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나스닥은 지금 오르는 건 이제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우리나라 시장은 왜 나스닥을 따라가지 못하냐?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거든요, 환율.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환율이 이제 뭐 1,500원 넘어가고 뭐 2,000원 가까이 가고 있으면 이제 외환위기죠, 그죠? 그래서 환율이 너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렇게 완전히 뭐 원화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출주에게는 좋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위아래로 너무 급변하는 거는 다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이슈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사실 뭐 좀 방향을 좀 잡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뭐 다만 저는 이제 충분히 시장은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 결국은 이제 개별주 위주로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연휴도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수도 120을 선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개별주 중에서 좀 기술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봤던 종목인데요. 한번 지금 자리에서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수급 들어오는 걸로. 제가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33,400원에 하이젠 RNM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이제 로봇주 한동안 이제 횡보 흐름을 지속했는데, 지금 이 자리부터 다시 정고점 돌파한다라고 보고 지금 자리 한번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최근에 이제 많이 쉬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봇주야 뭐 당연히 매크로적인 환경에서는 대표적인 기술주고, 그 다음에 뭐 AI 로봇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로봇을 또 키워야 된다. AI 뿐만 아니라 로봇에 대한 어떤 그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 이런 쪽에서 이제 주목을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로봇주가 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형주를 제외하고 개별주로 좀 움직이는 것 중에 또 추세 좋고, 그 다음에 좀 잘 가는 건 이제 하이젠 LNM이나 뭐 클로봇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1등주라는 게 없이 뭐 최근에 이제 그 다른 로봇주들도 개별 모멘텀이 붙으면서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이제 횡보를 거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거래량 붙어준다면은 다시 한번 정고점을 지금 또 트라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이왕이면 1등주 가자, 그런 관점에서 하이젠 RNM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자료 보면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하이젠 RNM 글로벌 기업 휴머노이드 양산의 직수에다 매수 관점 유효하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연휴 때 매일경제신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그 아직까지 로봇이 길거리에 걸어 다니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도로에 차 한 100대 지나가면 그중에 한 대가 전기차일까 말까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신기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로봇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니트리가 이미 이제 양산해가지고 팔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제 그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유럽의 일부, 그리고 독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자동화 시설에 로봇이 이미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양산 시점,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때는 로봇주의 그 기업 로봇주 회사들의 이 실적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주가가 최고치가 아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양산이 시작되면서 캐파가 커질 때가 가장 그 주가가 많이 오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상승은 그냥 단순히 기대감으로 갔다면, 이제 2차 상승은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젠 RNM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지만 그 부국증권에서도 또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그래도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범용 모터랑 그 다음에 로봇용 시츄에이터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그 하이젠 RNM 글로벌 기업 지멘스 보쉬도 못 따라온다. 경제사 없다. 서브모터 지금 압도적 기술력 보유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서브모터의 경우 국내 유일의 생산 인증 업체로서 국내 제조 경쟁사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그 독점적인
압도적인 지위를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밸류나 이런 걸 굉장히 좀 많이 받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이제 횡보를 좀 끝내고 다시 한번 정고점 갈 수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한번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다시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하이젠 RNM은 이게 한번 시세가 나오면 그 추종 관점에서 좀 따라잡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 워낙 또 갈 때 좀 세게 가다 보니까 그냥 이제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충분히 좀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매수해서 조금 이제 그 시간을 좀 투자한다면은 다시 한번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결국은 이제 이런 로봇이나 AI, 반도체 이런 게 가려면 결국은 나스닥 흐름이 저는 좋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나스닥 흐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좀 많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횡보와 그 다음에 약세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나스닥 상승과 함께 기술주들이 다시 움직인다는 관점에서 로봇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39,0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29,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오후 4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후 4시 공개 방송 또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